입시 이제 진로 진학 토크 콘서트에 오시면서 학부모님들께서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하세요. 지금 3년 전, 5년 전, 10년 전에 비해서 너무 많이 전형들이 바뀌고 있다.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겠고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다 보면 이게 다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뭔가 또 다른 것, 또 다른 것, 또 다른 방법 이런 것들을 자꾸 얘기하라고 한다. 학교에 가서 아이들한테 커서 뭐가 되고 싶니? 라고 물어보면 아이들이 제일 많이 말하는 사람이 누구일 것 같으세요? 직업 말고 사람. 사람. 너 커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라고 물어보면 뭐? 돈 많은 사람. 네, 어머니 충분히 많아 보이시는데 또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할까요, 우리 아이들? 연예인? 네, 연예인 되고 싶어 하죠, 요즘. 또 요즘 핫한 직업 있죠. 그럼요. 이거 보셨죠? 허세 장렬하는 거. 요리사가 또 요즘 핫한 직업이죠. 연예인 요리사. 그런데 초등학생, 중학생한테 너는 커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라고 물어보면 이 세 분이 제일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얼굴 바로 알아보시겠죠? 이 세 분이 가장 많이 나온다고 하세요. 누구예요? 누구요? 빌 게이츠, 또 스티브 잡스, 또 반기문. 이 세 명이 제일 되고 싶대요. 그런데 스티브 잡스, 반기문, 빌 게이츠가 세상에 2억만 명, 2천만 명 이렇게 만들어낼 수는 저희가 없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굉장히 특별하고 소수의 사람들인데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한테 이런 말씀 들었어요. 저는 수학이 30점인 사람이었어요. 평생 저는 수학을 30점 이상 맞아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저희 어머니께서 너 서울대 연고대 가려면 수학 100점 맞아야 돼. 너 수학 100점을 목표로 공부해. 그래야 80점이라도 가지. 라고 저한테 항상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요. 제가 수학이 30점이에요. 그러면 저에게 있어서 100점이란 점수 목표는요, 꿈인 거고요. 실제로 제가 이룰 수 있는 목표 점수는 몇 점일까요? 몇 점이어야 바람직한 점수가 되는 걸까요? 나 지금 30점이라니까? 그래서 50점? 좋아. 그럼 내가 수학 이번 중간고사 50점이라고 종이에 크게 딱 써놓고 책상 앞에 딱 붙여놓고 머리띠를 딱 두르고 공부를 하고 있어. 그럼 우리 엄마가 지나가면서 나한테 뭐라 그럴까? 머리를 때릴 것 같아, 엄마가. 엄마 어디 앉아 계시니? 네, 어머니 왜 그러셨어요? 그렇죠. 그렇게 분명히 보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확실히 오늘 강의를 통해서 물론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확실히 정해야 되는 내용은 꿈으로 가지고 갈 거냐 아니면 실제 목표로 가지고 갈 거냐, 꿈이냐 목표냐, 이 꿈과 목표 사이의 갭을 어떻게 하면 채울 수 있고 무엇부터 채워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대기업은 몇 개 되지 않아요. 100% 산업이라고 치면 대기업은 2%밖에 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강소기업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대기업만을 꿈꾸고 대기업이 진학되지 않으면, 서울대 연고대가 진학되지 않으면 자기가 5년, 10년 동안 취업 준비만 해도 계속 준비만 하고 있어야 된다는 아이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이렇게밖에 뽑지 않아요. 그야말로 정말 바늘구멍을 뚫고 지나가야 되는 것만큼 힘들다. 이런 얘기는 어머니들께서도 TV 매체를 통해서 많이 들어서 아실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 바늘구멍을 뚫고 들어가야 되는 세상인 거는 분명히 우리가 여기 다 알고 있지만 누군가는 저 바늘구멍을 뚫고 들어간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저 바늘구멍을 정말 뚫고 들어가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것들 먼저 갖추고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정말 갖추어야 될 요건은 다음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너무 편중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힘들고 부모님들도 돈은 돈대로 많이 들고. 그래서 오늘은 정말 기초, 바닥, 공사가 잘 돼야 집이 잘 지어지듯이 앞서서는 제가 기초공사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펙 과잉, 스펙 초월 시대라는 말이 돌 정도로 아이들이 너무 많은 스펙, 심지어 환경미화원직에 지원하시면서 토익 점수가 만점자들이 속출하는 이런 세상, 스펙 과잉 시대입니다. 이제는 나라가 조금 스펙 과잉을 지양하고 아이들의 지나친 사교육 열풍을 조금 더 감소시키도록 노력해 보겠다는 차원에서 이제는 앞으로 아이들이 취업을 할 때는 직무 적합성만 보겠다라는 게 국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 계획 중에 하나입니다. 이 정책이 올바른 것인지 아닌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없어요.
그건 정책이기 때문에요. 제가 정치인도 아니고. 그렇지만 저는 이 속에서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모여 계시는 학부모님들께서 이 속에서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든 학부모님 마음속에 분명한 기준 하나 정도는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무적합성. TV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죠? 미생을 보시면서 이런 생각 많이 하셨죠. 장그래 불쌍하다. 이런 생각 안 하셨어요? 하셨죠. 장그래 불쌍해요. 고등학교를 밖에 졸업 안 했지만 너무 능력이 뛰어난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제도라는 것이 굉장히 불합리하다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하시면서 그 드라마를 다 보셨을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세 가지밖에 없는 사람이 10년을 근무했다. 우리나라는 이 10년을 근무한 사람을 대우해 줍니다. 맞죠? 그런데 지금 유럽이나 선진국에서는 어떤 추세로 가고 있냐면 NQF, National Qualification Framework라고 해서 이 나라가 3년밖에 일 안 했지만 자격증이 10개 있고 할 수 있는 일이 10개인 사람을 훨씬 더 대우해 주자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10년 일했지만 할 수 있는 일 하나밖에 없는 사람, 3년 일했지만 할 수 있는 일이 10가지인 사람,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월급을 많이 받아야 되겠냐? 도의적으로 우리나라는 어르신을 공경하고, 그죠? 대한민국이라는 이 특성상 분위기 때문에 당연히 장자를 공경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문화 속에서 저희가 살다 보니까 먼저 들어오신 분, 일을 많이 했더라도 먼저 들어오신 분이 승진을 하는 게 당연하고 아무리 밑에 직원이 능력이 있고 뛰어나도 이 먼저 들어오신 분이 순차적으로 진급을 해야 그 속에서 내가 눈치 보지 않고 살 수 있다. 이게 굉장히 만연해 있는 풍토죠.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선진국에서는 그렇게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 직무능력 표준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라는 NCS라는 제도가 2002년부터 준비가 됐고요. 2015년 지금 적용이 시작됐고 어디서부터 적용됐냐면 취업 특성화 고등학교 그리고 전문대학교부터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그래서 2017년 8년에는 4년제 대학교로 대폭 시행을 하겠다고 하고요. 2020년부터는 아이들이 취업을 하려고 직장을 구할 때 무조건 이 NCS 기준으로 사람을 뽑겠다라고 밀고 가고 있는 게 지금 국가적인 분위기예요. 특히나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주의를 기울여서 보셔야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바로 이 National이라는 부분입니다. National. 국가가 진행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국가가.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직접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 있습니다. 바로 150만 명에 달하는 공무원들이죠. 150만 명에 달하는 공무원, 공사, 그죠? 경찰, 무슨 공단 이런 데 계시는 분들은 다 공무원입니다. 국가가 월급 주는 사람들이에요. 그 인원이 150만 명입니다. 150만 명. 준공무원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그 150만 명은 벌써 올해부터 NCS 전형이라는 걸로 입사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 올해부터. 그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바뀌었고 점점 더 빨리 바뀔 것 같아요. 왜? 나라가 주도를 한다는 거는 대학이나 대기업에 나라가 분명히 우리가 이거 지금 되게 추진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빨리 따라와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따라가기 싫은 기업들도 있잖아요. 아이, 힘들게 또 뭐 그런 걸 만들고 그래. 그럼 그런 기업들이나 대학들에 나라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추진하는 대로 따라와주면 인센티브 줄게. 보너스 줄게.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가평가 더 잘해줄게. 그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흉내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써보니까 이 직무적합성 NCS로 사람을 뽑아봤더니 공단에서 그런 부분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조기 퇴사율이 되게 많았대요. 어떤 회사를 들어가면 애들이 6개월, 1년이 지나지 못해서 막 그만두고 저랑 안 맞는 것 같아요. 제 적성과 안 맞는 것 같아요. 대기업에 들어가 놓고도 그만두고 나와서 다른 공부한다고 하고 이런 일들이 되게 많았는데 이 NCS로 시작을 하고부터 그런 일들이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왜? 자기의 직무에 맞는 일에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고 해요. 어쨌든 이 세 가지 National Competency Standard 중에서는 가장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게 내셔널이었다면 두 번째는 이 competency에 대한 부분입니다. 역량을 어떻게 표현할 건가? 만약에 여러분이 뭐 회사 오너시라든지 아니면 뭐 조그만 그냥 가게 오너시라든지 직원을 뽑을 때 뭘 보고 뽑으시겠어요? 뭘 보고요? 인성? 능력?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미용실을 한다. 그럼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매직을 잘 땡기는 사람.
매직을 잘 땡기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까 제가 NCS의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지식, 그죠? 기술, 태도라고 했습니다. 지식, 기술, 태도. 아까 장표에 지나갔습니다. 이 지식, 기술, 태도가 능력이 되려면 미용실에서 매직을 잘 땡긴다? 그러면 여기서 필요한 지식은 뭘까요? 매직을 땡기는데 필요한 지식이 뭐예요, 여러분? 어떻게 방법을 하는 뭘 어떻게 한다고? 그렇죠. 기계를 다루는 방법이 온도를 90도에서 어떻게 하세요. 이건 지식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기계를 다루는 건 뭐죠? 기술이죠. 그런데 미용실에서 일하다 보면 머리 10명 감겨주고 나면 손밑이 얼마나 아플까요? 그런 상황에서 고객한테 친절하게 대하고 내 업무를 훌륭히 해야 되는 것은 뭘까요? 태도죠. 역시 훌륭한 학부모님들이 계시니까 이렇게 빨리빨리 이해를 하십니다. 이 세 가지를 같이 보겠다는 게 NCS인데 그 역량, 이 세 가지를 같이 보는 역량 중에 그 다음 단계는 이따 2부에서 지정 원장님께서 말씀하시겠지만 1차적으로 역량평가를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예전에는 성장과정, 장단점, 신조 이런 거 물어봤지만 요즘 이런 거 물어보는 사람 없죠. 아버지가 공무원이셔가지고 어머니는 형모양처신데 뭐 이런 얘기하면 면접관들 다 졸겠죠. 이제 그런 얘기하는 시대는 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응시 분야에 필요한 역량을 어떻게 개발했으며 그 개발을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구체적으로 기울이셨나요? 기업의 매출액 유형과 현안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것들을 NCS 채용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NCS 채용 방식은 예전에 인적성 시험, 삼성에 들어가기 위해서 쳐야 되는 인적성 시험 이런 것들이 또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는 인성도 마찬가지다. 인성을 면접 보러 가면 다 훌륭하다 하지 아니요 저는 거짓말을 잘하고요 이렇게 대답하는 아이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는 직업기초능력시험만을 보겠다. 우선적으로 너무 멀리 가지 않겠다. 직업기초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1차 선발을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이 안 돼 있는 아이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토익 990점, 뭐 자격증 되게 많은데 실제로 회사에 딱 들어가게 되면 애들이 되게 부푼 꿈을 안고 회사에 들어갑니다. 되게 멋있게 명찰 딱 차고 5년 뒤에 뭐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을 했더니 인재전쟁이라는 프로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죠. 도너츠를 들고 뭐 커피를 들고 뭔 우아한 대화를 나누고 있을 것 같아요. 막 이런 얘기 했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아이들이 잘 모르는 겁니다. 자기가 어떤 업무를 하게 되고 그 업무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했는지 아이들이 모르는 거예요. 맨 처음에 회사에 들어가면 어떤 일을 하게 돼요? 뭐부터 하게 돼요? 자비를 커피 타주기 또 그렇죠. 복사만 한다라는 겁니다. 복사만 한다라는 줄 모르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오버스펙이 돼서 들어간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아이들이 복사를 할 줄 모르는 겁니다. 뭔지 알겠죠? 스펙이 이런 아이들을 뽑았는데 복사를 할 줄 몰라요. 전화 응대를 받을 줄 몰라요. 기초 직업 능력이 너무 없구나. 이메일을 보내는 방법을 몰라요. 공감하는 능력, 소통하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1차 선발은 뭐 오버스펙 하지 마. 돈 너무 많이 들어. 그리고 오버스펙인 아이들을 뽑아봤더니 자꾸 6개월 만에 1개월 만에 적성이 안 맞다고 나가버려. 그럼 재교육시켜야 되고 또 뽑아야 되고 회사도 로스고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교육한다고 로스고 사람 입장에서는 짐 빼니까 힘들고 이거 안 되겠다. 직업기초 능력으로 우선 선발하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자기 분야에 얼만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자라고 해서 직업기초 능력이 없는 사람은 뽑지 않겠다라는 대세가 이제는 된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첫 번째부터 보실게요. 첫 번째, 의사소통 능력에 문서이해, 문서 작성, 경청, 그리고 언어 구사, 외국어 능력이 있습니다. 외국어 능력은 말 그대로 토익 점수, 토플 점수가 아니라 실생활에 자기 분야의 전문 용어들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그리고 기본적으로 영어로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점이 있느냐 없느냐 이 정도만을 판단을 하는 겁니다. 요즘은 경청 능력에 대해서 되게 많이 아이들이 시험에 처하게 돼요. 되게 경청 능력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게 돼요. 영어로 경청은 듣다라는 단어인데요. 듣다가 listen인가요? hear인가요? 경청 능력은 listening인데 얼만큼 아이들이 공감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남 얘기를 들어주며 그걸 또 얼만큼 잘 피드백을 해주느냐를 경청 능력을 테스트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면접에 가면 빅브라더 면접 보는 5명의 아이 중에 1명은 그 회사 직원일 수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아이들이 얘기할 때 진짜 어떻게 얘기하는지
능력을 테스트한다고 해요. 첫 번째 의사소통 능력이었고요. 두 번째 수리 능력. 고등학교 때까지 기하, 벡터 뭐 되게 힘든 거 막 분명히 수학인데 알파벳이 반 이상인 그런 수학 공부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그런데 기초 연산 능력, 기초 통계 능력도 없는 아이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기초 직업 능력에 포함이 된다. 도표를 이해하고 작성하는 능력, 이 정도만 기초 직업 능력이다. 첫 번째 의사소통 능력, 두 번째 수리 능력입니다. 세 번째 문제 해결력입니다. 문제 해결력은 예전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었죠. 골프공의 홈의 개수는 몇 개인가 이런 거 막 들어보셨죠. 엘리베이터가 1층에서 3층까지 가는데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구미 지역에서 작년에 팔린 흰색 페인트 통의 개수는 몇 개인가, 이런 질문을 어떻게 대답해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당신 회사에서 내일 1톤의 물건을 외국으로 보내야 되는데 지금 그 선박 회사와 연락이 안 된다면 어떻게 행동할 건가? 그래서 이런 사고력 문제, 문제 해결 문제는 답이 있다 없다? 없다예요. 그걸 맞춘 사람은 합격이고 못 맞춘 사람은 떨어지고, 아니라 골프공의 크기가 몇 센치니까요, 지름이 몇 센치일 거고, 홈의 개수를 2mm로 측정했을 때 전체 제일 큰 지름에서 두 번째 단계 그렇게 하면 약 몇 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원하는 거예요. 정답을 원하는 게 아니라. 특목고 입시에서도 면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문제 처리 능력, 사고력. 네 번째 자기 개발 능력입니다. 자기 개발 능력. 5년 뒤에 10년 뒤에 어떻게 하실 건가요?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사람들이 대답을 못하는 이유, 자기 개발 능력, 커리어 개발 능력. 대학을 들어가고 취업을 하면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의 행태,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자기 개발 능력, 꾸준히 회사에서도 어떤 입지를 차지하고 어떻게 성장할 거라는 계획이 있는 아이인지 아닌지를 보겠다는 거죠. 자기 개발 능력, 이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네 번째 자원관리 능력입니다. 자원관리 능력. 그렇게 서울대 연고대를 나와서 자격증 20개씩 가지고 있는 점수 좋고 외국에서 대학 나온 아이들이 인적 네트워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며, 회사에 지금 지급된 부서별로 포스트잇 볼펜 어떻게 관리할 것이며, 이 10원, 100원을 어떻게 아껴야 되고, 그러려면 우리 회사 전체 예산이 얼마나 돼야 되고에 대한 감이 없이 회사를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직업적인 면으로 봤을 때, 직업인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진짜 기초가 돼야 되는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이런 걸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원관리 능력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섯 번째 대인관계 능력입니다. 첫 번째 의사소통 능력과 맞물리는 게 여섯 번째 대인관계 능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왜? 의사소통은 글로도 하고 말로도 하지만 이 글로, 말로 의사소통을 하는 상대방과 말을 하는 주체자가 결국에는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잘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에게 요즘 굉장히 결여되어 있는 게 사회성이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아이가 집에 하나밖에 없고 공부하고 다른 사람하고 많이 호흡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많이 문제가 된다. 그래서 팀워크 능력, 리더십 능력,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판단되지만 제 생각에는 팀워크 능력 속에서 이 리더십이라는 게 셀프 리더십도 포함입니다. 리더십 능력이 평가받는다고 하니 우리 아이를 6년 내내 반장을 시켜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요즘은 오히려 팔로워가 대세입니다. 왜? 다들 잘난 아이들 하나씩만 키우다 보니까 애들이 너무, 우리끼리 하는 말로 나대요. 너무 나서고 아나무인이고, 그러니까 이제는 호흡을 잘 융화를 시켜줄 수 있는 아이들이 훨씬 더 팀에 필요한 존재들이다. 팔로워가 대세인 시대가 이제는 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이라고 하더라도 자기 인생에 대한 주체의식, 자기 인생에 대한 주도력은 분명히 가지고 있는 아이들, 그게 셀프 리더십인 거거든요. 그래서 꼭 반장일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갈등 관리, 협상 능력.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람 사이에는 어떤 단계로 공감을 하면서 갈등을 관리해야 돼? 라는 것도 기초 직업 능력에 포함된다. 일곱 번째입니다. 정보 능력, 컴퓨터 활용, 그리고 정보 처리 능력. 빅데이터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데이터가 너무 쏟아지고 있어요. 그 많은 데이터 속에서 나에게 꼭 필요한 데이터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골라내고 그 데이터를 활용하는 능력.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책을 읽어서 다 소화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터를 활용해서 그런 것들을, 정보를 처리해서 내 걸로 받아들이는 능력입니다. 여덟 번째 기술 능력이에요. 기술이라고 하면 제가 만약에 용접을 하는 사람인데 미용 기술을 알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이 용접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기술에 대한 이해, 기술을 선택하는 것. 나는 꼭 이번에는 이런 기술로 이 업무를 해내겠다. 빠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그 기술을 빨리 현장에 적용시킬 수 있는 능력을 아이들이 기초 직업 능력으로 평가를 받게 됩니다.
9번째입니다. 조직 이해 능력. 어떤 회사에 들어갔어요. 어떤 회사에 들어갔는데 그 조직이 대표가 어떤 사람이고 회사 분위기는 어떻고 이런 걸 전혀 모르는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각 가정마다 가정의 문화가 있듯이 조직도 각 조직마다의 문화가 있거든요. 그 문화가 나에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알고 들어가야 그 조직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결혼도 그렇잖아요. 가족 문화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해야 잘 산다 이렇게 말을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선택들 그 속에서 경영 이해하는 것 조직 체제를 이해하는 능력을 기초 직업 능력에서 평가를 받게 됩니다. 10번째 마지막 직업윤리입니다. 직업윤리. 당연히 은행 업무를 보는 사람들에게는 직업윤리 어떤 것이 해야 될까요? 은행 업무를 봐요. 하루에 막 1억을 만져요. 어떤 직업윤리가 필요할까요? 정직이죠. 횡령 안 하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답니다. 내 이 직업 안에서 필요한 직업윤리가 어떤지 내 인생 전반에 대한 윤리가 어떤지를 아이들이 모르고 취업을 하게 되는 그런 행태가 일어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도 NCS가 조금 신경을 써라.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의사소통, 수리, 문제해결, 자기개발, 자원관리, 대인관계, 정보, 기술, 조직이해, 직업윤리 이 10가지가 직업 기초 능력입니다. 이게 해결이 돼야 그 다음 단계의 스펙이 작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해결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 다음 단계의 자격증은 크게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더 힘이 들 수도 있다는 거죠. 많은 직업들이 없어질 거고 더 많은 직업들이 생겨날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 아이가 갖추어야 되는 것은 정말 자기가 어디에 쓸지도 모르는 쓸데없는 스펙이 아니라 평생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고 꼭 쓸 수 있을 만한 기초 직업 능력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아이들이 생각해보는 시대가 오면 어떨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새로운 인재에 대한 인재상을 조금 더 알았으면 좋겠고요. 새로운 인재상. 왜? 내가 이 분야에 이 사람, 경영 마인드 이런 것들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대한항공을 들어가고 싶다는 아이가 대한항공의 인재상이 뭔지도 모르고 공부를 하고 있는 그런 행태듯이 그 학교가 추구하는 인재상, 가족, 가정이 추구하는 인재상이 올바로 선다면 그 기초 토대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특목고가 아니라 서울대 연고대가 아니라 그 어디라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훨씬 더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학부모님들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NCS는 또 다른 사교육 스펙이 아닙니다. NCS 강의를 하고 나면 저거 어디 학원 가면 가르쳐주나요? 이런 말씀 제일 많이 하세요. 이거 가르쳐주는 학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게 제가 지난 연도에 경기대학교에서 배우고 온 내용이라 이거를 지금 지역에서 가르칠 수 있는 학원도 없을 뿐더러요. 학원에서 배운다는 것 자체가 아이들이 이거를 또 다른 스펙으로 인식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인식시켜 주시기를 저는 반대하고요. 그리고 취직과 취업은 너무 다른 거. 내가 해야 되는 업무에 대한 이해를 조금 어른들 입장에서 설명해 주시면 아빠는 이런 일을 하고 있어. 아빠가 하는 일에는 이런 능력들이 필요하고 실제 하루 종일 하는 업무에는 직원들의 보고서를 이렇게 평가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 주는 일들이야. 아빠는 무슨 대학교를 나와서 삼성에 들어왔어가 아니라 아빠가 진짜 하고 있는 일, 엄마가 진짜 하고 있는 일에서 구체적으로 직업의 직무 역량에 대한 기술을 자꾸자꾸 아이들하고 말로 해보는 연습. 그게 너무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인문학적 소양 증진의 특목 입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NCS 전형 입시 방법이 두 가지를 준비해보고 보니까 저희가요. 특목 입시랑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특목고 입시든 취업이든 아니면 국가가 원하는 능력이 별반 다른 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대학 입시든 똑같다는 겁니다. 그 맥락은 같다는 거예요. 단지 그거를 이렇게 푸는 사람 저렇게 푸는 사람 다르게 있을 뿐이라는 거죠. 취업이 힘들고요. 특목고가 힘들고 대입이 힘든 시대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예전보다 훨씬 더 힘든 시대에 태어났어요. 그렇지만 그 중심에 있는 부분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신다면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3억 대 1의 경쟁률을 이미 뚫고 이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그 3억 대 1의 나의 자존감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왜 그렇게 열심히 꼬리를 쳐서 1등을 했어요? 엄마도 2등이 들어왔으면 편할 뻔했어요. 2등은 말 잘 듣는 아이일 수도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 친구들이 그리고 어머니들께서 너무 이렇게 빡세다 힘들다 이런 이야기에만 너무 귀 기울이지 마시고 진짜 우리 아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능력 우리 아이가 빌 게이츠 원하는 거? 아니 그거 어머니들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3억 대 1의 경쟁률도 뚫은 아이기 때문에 이 인생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에 대한 믿음과 확신
그게 어머니들 마음속에 있으시면 특목고 입시, 대학 입시, 그리고 취업까지 모두 성공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